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 정부는 시민들의 전기 절약 실천을 이끌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명동에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높이고 끄고 뽑아요라는 세 가지 전기 절약 실천 요령이 강조됐는데요.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 높이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쓰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으면 하루에 전기 약 1kWh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30kWh를 절감하는 셈인데요. 이는 월 전력 사용량의 10% 정도로 전기요금으로 치면 7,79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출범식에서는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쿨맵시 패션쇼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동거리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 또한 정부는 에너지 캐시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안정화되고 고용지표 등이 회복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경기 반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치인 184조 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 경제의 잠재 위험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80%에서 90%로 올려 은행의 대출 미회수 위험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연구개발 강화와 노동 등 3대 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에 다가올 항공기 수요폭 등에 대비하고 있는 LCC 업계. 국내의 한 LCC 항공사는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며 8월까지 760편을 증편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인해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일본을 찾는 승객들이 는 만큼 일본 노선에서 168편을 늘립니다. 또 다른 LCC 항공사도 마카오, 타이베이행 운항을 재개하고 기존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은 주 28회에서 35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거 증편을 결정한 LCC 항공사들에게 아직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고 합니다. 동남아,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운수권 획득이 관건이라는 건데요. 지난 3개월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는 탑승률이 80%를 훌쩍 넘을 만큼 수익성이 높은 구간인데 현재 인도네시아 운수권은 주 23회뿐인데요. 국토부가 최근 인도네시아 운수권 협상에 적극 나섰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슬롯을 대폭 확장하는 LCC 업계가 잭팟으로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행 운수권까지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저희는 기후행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단 콘텐츠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회용 대체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다양한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작가분들이 만드는 메시지 작품들을 이러한 대체제에 심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경각심을 불어넣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소셜벤처 오마이였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행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탄생한 소셜벤처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상징적인 브랜드를 통한 가치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는 오마이어스. 이들은 종이컵과 종이 테이프 등 친환경 대체제 개발은 물론 콘텐츠 제작과 환경작가 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구를 지키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기후행동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 오마이어스의 김대일 대표를 만나본다.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된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동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캠페인 이런 콘텐츠 기반의 기후행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던 과정 중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일회용 대체재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회용 대체재를 개발하는 거를 좀 넘어서서 이러한 대체재 안에 우리가 만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심고 그런 메시지들을 대중에게 전하는 이런 일을 오마이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어스는 환경에 진심인 분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좋은 친환경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굉장히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저희는 많은 환경을 생각하는 작가분들, 크리에이터 아티스트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그 제품의 메시지로 입혀서 그 더더욱 더 신미성까지도 있지만 거기에도 메시지까지 있는 그런 뭐 받아서 쓰는 분들로 하여금 기후 변화,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존의 친환경 제품과는 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카페 키트, 택배 키트 이렇게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쓰이는 현장의 제품들의 일부분들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저탄소 문화 복합 공간 어스돔이라는 카페가 있고 거기서 저희가 실제 만드는 저희가 만든 컵을 이제 쓰고 있는데 수용성 생분해 코팅 기술로 이제 만든 컵이고 이게 실제 제품이 일반 컵하고는 다르게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거기에 메시지가 입혀져 있습니다. 실제 제품도 친환경이지만 굉장히 예쁜 작품들의 이미지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카페 현장에서 그 제품을 쓰시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거 너무 예쁘고 너무 버리기 아까워요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세요. 사실 많은 제품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사실 페트병이 100년 만에 이제 분해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이게 50년 만에 다시 분해돼서 없어진다 이제 혹은 40년 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게 100년에서 70년, 50년으로 줄었다고 해서 이걸 과연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저희는 그래서 이게 물에 닿아서 좀 더 쉽게 이제 분해돼서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고 관련된 연구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특히 많은 그 대체재들이 종이컵도 결국에 이 안에 코팅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친환경으로 사용하는 종이 테이프도 역시 이 코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더 친환경적인지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관련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 그러한 대체재들을 만들고 있고요. 실제 작년에 이제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전수조사했을 때 저희가 알칼리 해리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정이 돼서 관련된 수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더 친환경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일회용 대체재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2012년 1월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약 6년 정도를 거주를 했고요. 베이징에서 처음 살게 됐던 첫 번째 날부터 한 달 동안 혹시 영화 마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성에서 이 맷 데이먼이 우주인으로서 이제 생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 달 내내 황토빛 하늘을
보고 살았습니다. 건물,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 30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빌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본래 저도 기후변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 계기로 이 환경이라는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는 약수터에서 부모님과 약수물을 떠다 먹고 이렇게 물을 사 먹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9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물을 이제 사 먹는 게 이제 당연시화됐고 지금은 뭐 수돗물을 먹을 수 있어도 먹지 않잖아요. 이제 물을 사 먹는 게 당연시 됐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언젠가 공기도 사 먹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그 한 OTT 드라마 중에 그렇게 공기를 배달하는 이런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끝났던 드라마. 그 저도 정말 조만간 공기를 사 먹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무렵에 중국에서 그 작품 활동을 하는 그 한 작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작가가 기후변화 환경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공존이라는 주제로 동물과 인간의 같이 어우러지는 이제 스토리의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제 그 작가하고 같이 작품에 대한 세계관을 이제 넓혀가면서 저도 도움을 주고 같이 작품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러한 많은 작가분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 기후변화 또 환경과 관련된 이런 소셜 벤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제 이 오마이어스라는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 오마이어스 회사를 만들 때 저희 회사 로고를 제가 스케치북에 어떤 날 밤에 이렇게 혼자서 이제 그리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회사를 설립하고 처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반응을 많이 이제 보고 듣게 됐습니다. 그냥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이게 비즈니스로 이게 만들어지네, 되네? 라는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셨고 중간에 저희가 그 어스돔이라는 저탄소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고 또 ESG 갤러리어스라는 갤러리를 만들고 공모전을 열고 일회용 대체제들을 만들고 또 지금 다양한 뭐 문화 콘텐츠 이런 IP들을 기획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최근에는 정말 컨셉을 잘 잡고 잘 이겨내면서 잘해왔다라는 너무 많은 응원의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 잘 준비하고 있다,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실제 여러 뭐 기관들, 기업들이 찾아서 많은 콜라보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이제 기획하고 있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그 기후 행동의 상징적인 어떤 브랜드로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한 변화에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거든요. 어떤 세상의 획을 긋는 어떤 뭐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거대한 흐름의 마중물이 되는 것 여기까지가 여기 정도만 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분들과 또 아티스트분들과 작업을 할 때 한 작가님은 이제 저희와 같이 성장을 해 오셨고 지금 뭐 키아프나 아트페어 개인전 다 그림이 또 작품이 솔드아웃 되는 이런 상황이신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자기 작품에 저희 회사 이름 오마이어스라는 이 문구를 이제 작품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로 넣고 계세요. 그 작가분이 굉장히 작품이 인기가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비단 이제 본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작가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넣어보면 어때?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이 작가분들과 아티스트 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생태계에서 우리와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가장 좀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기후 변화를 위해서 마땅히, 당연히, 기꺼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현재 저출산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 존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이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후변화 역시도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또 이제 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고 거대한 흐름 가운데 저희가 작은 마중물이 되는 것 이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그 마지노선으로 많은 기후학자들이 1.5도가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5도가 좀 오른다고 대단한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종종 가는 목욕탕에 가면 온탕의 온도가 40도입니다. 그리고 열탕의 온도가 42도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큰 차이를 느끼죠. 실제 이 2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인으로서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위한 지금 나의 온도는 몇 도일까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할지 계속 고민하시면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